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물류사업부를 맡고 있는 오구일 사업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첼로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고객들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도 소개해 드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행사가 힘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작은 규모로 웨비나를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웨비나를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하게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류 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거의 붕괴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재앙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노동력도 감소하고 또 우리 해상 항공의 캐파 부족 현상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효율화, 최적화가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고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조그만 이슈 때문에 물류가 조금 늦어진다면 그 업계, 그 운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에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 한 척이 좌초가 됐었는데요. 그때 그 대기 선박들이 수백 척에 달했고 그 영향이 거의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얀티안 포트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포트 클로즈가 됐었습니다. 역시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롱비치 항구 외항에는 수십 척의 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안을 못하고 있고 물건 하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은 물건을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면 이 당분간 지속되다가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까요? 또 생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시는 기업들은 아마 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산기지를 수요지 인근으로 옮겨야 되겠다, 아시아에 있는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아주 장기적인 투자가 크게 수반되는 그런 의사결정도 검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검토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건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드 임팩트를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고객들 물류를 운영하면서 항상 닥치는 문제인데, 해상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선박이 들어오지 않아서 1, 2주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항공이든 철송이든 대체 운송 모드를 통해서 보내야 될 텐데요. 이게 정말로 보내는 게 맞을지, 기다려야 될지,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감당을 해야 될지, 또 물량 전체를 보내야 될지 일부만 보내야 될지, 도착지의 재고는 앞으로 얼마나 보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피로도도 증가하지만 그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큰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의사결정 자체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좀 단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감에 의한 의사결정도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평소에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을 한 그 결과들이 시스템 또 플랫폼에 쌓여 있어야지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런 상황에 장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희가 몇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SDS가 파악하고 있는 물류 시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장기적인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8월에 저희가 첼로스퀘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인데요. 그동안에는 대기업들만 시스템 기반으로 뭔가 오퍼레이션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 그로 인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물동량이 작은 고객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베너핏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동량이 작더라도 저희 첼로스퀘어에서 시스템 기반의 운영을 통한 베너핏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아마 운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의사결정 포인트에서 조금 더 정확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간 내셔서 이렇게 웨비나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저희 웨비나 때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웨비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처럼 당신의 물류가 쉽고 편리하도록 첼로스퀘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예승 프로입니다. 시황 트렌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촉발한 글로벌 물류 대란이 계속되면서 물류업계는 그야말로 안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도 선물을 못 구할 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해상 또 항공 시황의 트렌드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수출 기업을 위한 IBK의 금융 서비스와 또 삼성 SDS의 디지털 물류 솔루션 첼로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 SDS의 최덕림 고문님, 박계원 프로님, 그리고 황종원 프로님과 함께 데이터를 통한 시황 트렌드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IBK의 이병옥 과장님이 수출 기업을 위한 기업은행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 SDS의 김승준 그룹장님이 첼로스퀘어의 주요 상품과 또 기능 업데이트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고객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항공과 해상의 시황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해운과 또 항공 분야 전문가이신 최덕림 고문님, 박계원 프로님, 그리고 데이터 분석 PM 황종원 프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트렌드와 전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해상 쪽 시황에 대해서 최덕림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해상 운송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산타가 저희 집에는 꼭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현재 그 해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2019년 말에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2022년 상반기에는 세계의 굴뚝인 중국이나 그리고 다른 아시아 지역의 공장들이 전부 가동을 중단해서 해운 시장이 전반적으로 슬로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대대적인 선복 개선, 그러니까 아이들링을 단행해서 2020년 한 해에 글로벌하게 약 11% 정도 선복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선복이 그 시장에 투여가 되지 않은 거죠. 2020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지역의 수요가 일정 정도 회복이 되었고, 그동안 그러니까 그 재고 물량이죠. 백록 물량들이 선적이 돼서 그 수요 증가가 좀 일어난 반면에 또 그 LA 그리고 롱비치 항만 직원들이 그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사실 지금까지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미주 지역의 물류 공급망이 차질이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여러분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에버그린 그 2만 TU급 초대형선 에버 기브노가 좌초를 해서 그 수에즈 통항이 8일 동안 지금 중지되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항만의 벌스 윈도우 스케줄, 그러니까 선석 스케줄이 엄청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그 남중국의
그 얀치안 그 부두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 항만에도 그 터미널 직원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돼서 전 아시아 지역의 항만 생산성에 아주 큰 차질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항만마다 이 선석 스케줄이 이제 대거 한 번씩 이렇게 꼬이게 되면은 이걸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전 세계 해운 선박에 극심한 부족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고,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1년 동안 해상 운임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트레이드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약 한 4배에서 한 4배 반 정도 좀 운임이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심한 경우에는 어떤 트레이드는 약 한 10배 이상 인상된 그런 트레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제 선복뿐만 아니라 또 컨테이너 그 장비하고 그리고 샤시까지도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 항만의 적체가 지금 엄청나게 기존보다 더 확대가 되고, 지금 이런 장비와 샤시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트럭까지도 부족해서 육상 운송까지 지금 엄청난 혼잡이 일어났고,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재고, 그 백록 물량들이 지금도 좀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2021년도 12월 초 지금 현재까지도 크게 해소되지 않아서 11월 중순 그 평균적으로 약 한 80척 정도 배가 미서 안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이제 100척까지 미국 그 LA 롱비치 외항에 좀 대기를 하면서 뭐 그 항만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좋지 못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서 외항대기 선박수가 약 60척, 뭐 엊그제 다시 확인해보니 한 58척까지 내외로 줄었지만 아직도 지금 갈 길이 요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선박 공급량의 감소가 연쇄적인 글로벌 이제 공급 부족을 야기하면서 지금 급등된 그 운임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박계원 프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 쪽은 어떤지 항공 쪽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최고문님께서 이제 해상 시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공 시장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현재 항공 화물 운임 시장의 경우도 하락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해상의 컨테이너 이동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혼잡도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그 배송 지연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그나마 믿고 보낼 수 있는 운송수단이 항공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 구매 성수기하고 맞물려서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구매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따라서 항공 스페이스도 지금 극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재 미주나 유럽 쪽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미주의 경우에는 LA, 달라스, 시카고 등 전통적으로 화물기 중심인 공항들의 혼잡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요. 그 LA 경우는 그 항만 이슈까지 겹치면서 항공 화물 수요가 폭증해서 현재 모든 항공사의 터미널이 조업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코로나19 이후로 구조조정된 인력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데는 최장 한 20일까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부에 속해 있는 시카고나 달라스 공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의 오토파츠가 초강세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발 헬스케어 화주들의 자가진단 키트, 화물 수요까지 늘어나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유럽의 경우에는 그 프랑크푸르트나 암스테르담, 룩셈부르크 등 그 유럽의 거점 공항들의 화물 폭증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유럽 내 현재 코로나 확진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조업 인력이 다시 부족한 상황이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 1월에 처음으로 보고된 그 TAC의 그 발틱 에어프레이트 인덱스 지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9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그 12월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는 2019년 그 코로나 이전이죠.
이전보다도 평균 한 166% 정도가 오른 것인데 가장 큰 요인은 아시아에서 북미 및 유럽으로 가는 그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현재 선진국에서 소비재 물품들에 대한 재고 불안 심리가 있어서 수요가 폭증을 했고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큰 폭으로 운임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아시아발 현재 운임은 키로당 20불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스페이스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들로 전세기 수요가 넘쳐나고 특정 화주에 대한 전세기 서비스로 모든 항공기가 배정되다 보니 일반 정기편 운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각 항공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해상과 항공 모두 코로나 이후로 심화된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내년 이후에 해상 시황은 어떨까요? 예. 물론 세부적으로는 뭐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의견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선복 부족 사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2021년 바로 올해죠. 올해 한 4, 4분기 바로 지금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버 기브노 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LA 롱비치 터미널 상황도 지금은 한 3, 4주 전 대비해서 좀 나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악화일로에 놓여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금 항만 혼잡과 외항대기 선박수는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될지 이건 아직은 영원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도 델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좀처럼 이 팬데믹의 기세가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해운 전문가들이 미주 터미널의 정상화 시기를 당초에는 2022년도 내년 한 1분기나 이 정도면 좀 정상화될 줄 알았는데 2분기 또는 그 이후로 좀 미뤄지는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22년 연말까지는 선복 부족의 어떤 영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ILWU 그러니까 지금 미주 서한 항만 노동조합 임금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내년도 상반기 내 지금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스트라이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보타주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변수도 지금 내년도 어떤 시황에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형 화주들과 선사들은 2022년도 내년도 SC 계약을 맺는데도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미주 SC도 과거에는 고해 한 3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내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선복 부족을 좀 예상해서 내년 SC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어떤 종결을 시키려는 화주들도 있고 내년 초까지도 종결을 시키려는 그런 화주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사들은 이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선사들이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경험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임이나 공급량 등을 탄력적으로 스스로 조절해서 수급을 유지하려는 그런 자발적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한 점 또한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해상 쪽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빠른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 쪽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박기원 프로님, 전문가들의 혹시 내년 항공 시황 전망은 어떤가요? 네, 현재 항공 화물 운임 동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 부족과 수요의 급등입니다.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다고 해도 항공사들이 과연 운임 수준을 급격하게 내릴지는 의문이고요. 아마도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간에는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물류시장 관계자들은 내년 3월, 4월, 더 나아가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고운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여객기를 활용한 벨리 공급이 재개될 경우 항공화물 운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객객의 이동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객기가 증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숨통은 틔울 수는 있겠지만 그 기존의 벨리로 활용되는 부분이 일부는 승객 수화물로 채워지면서 오히려 공급이 감소되는 부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 현재 그 여객기 재개가 되는 노선이 실제로 화물 운송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그 휴양 지역, 예를 들어 하와이, 괌 같은 휴양 지역 위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 및 포워더, 물류 관계자들은 당장에는 벨리 공급이 운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에서 운임이 하락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내년도 중국 춘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객기를 활용하는 벨리 공급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내년 3, 4월까지는 항공운임 하락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미래는 참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황종원 프로님, 네, 저희 SDS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데이터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 삼성 SDS의 운임시황 예측 및 분석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임시황 예측 및 분석을 위해 저희는 우선 마켓 센싱, 즉 운임 예측에 필요한 기준 정보를 수집합니다. 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때 선박과 항공기 공급과 수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박의 공급 정보는 선사의 운항 서비스 예정 정보 또는 선사의 선박 발주 정보 등이 있겠죠. 다음으로 코로나19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포트 혼잡도를 대변하는 대기 선박 정보 또는 선박의 정시성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 밖에 수출입국의 경제 지표나 여행객 전망 등의 정보도 기준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고 데이터의 정제, 예측 모델의 인자 분석을 거쳐 AI 모델이 기준 정보가 됩니다. 저희 삼성 SDS 운임시황 예측 모델은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기반한 예측 모델과 딥러닝에 기반한 예측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란 복잡한 어떤 비선형 사회 현상을 인자 간의 인과관계 또는 피드백 등으로 모델링하여 화디프 방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예측 모델을 통해 생성된 예측 결과는 화디프 시뮬레이션, 운영 리스크 분석 또는 운임 계약 근거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 결과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역시 데이터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삼성 SDS의 예측 모델은 향후 시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가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통해 예측한 선박 캐파의 실적과 전망,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켓 센싱으로 확보한 선박의 명목 캐파가 최근 LA 롱비치 항구의 혼잡도 증가로 인하여 화주가 느끼는 선박의 실캐파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LA 롱비치 항구의 혼잡도의 어떤 정상화 시점을 낙관, 일반, 비관 등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한 예측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SDS에서는 데이터 기반 시황 예측을 시도하고 있고요. 아직 초반 베타 서비스 수준이긴 하지만 내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경우 자축하면은 22년 말경에 선박 정시성이 19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고 가정한 일반 시나리오 하에서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SCFI 운임이 전반적으로
22년 초를 정점으로 조금 하향하나 22년 말이 되더라도 21년 초반 대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항공의 경우 25년 1월이 되어야 국제선 여행객이 19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고 가정한 일반 시나리오 하에서의 예측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공의 경우는 우하향하지만 해상과 달리 운임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여주신 예시들이 예측지일 뿐이지만 확실히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외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삼성 SDS의 어떤 대응보다는 그 일반적인 고객, 그 화주들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선사들과 직접 계약을 하는 그 중대형 화주들의 경우 장기적인 어떤 계약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계약 체계를 시행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다양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약이라 하면은 그 선사별로 계약 기간이나 어떤 계약 조건을 달리해서 지금 만약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A 선사와는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B 선사와는 약 2년 계약, C 선사와는 쿼터리 베이스로 해가지고 3개월 계약, 그리고 다른 선사와는 아까 얘기했던 SCFI 그 지수 연동 계약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송 수단을 연구해서 가능한 모든 운송 방법을 좀 다변화하거나 예를 들어서 철송이라든지 항공 전문가도 계시지만 항공 운송 그리고 차터 선박도 미리미리 좀 염두에 두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또한 그 해운세타가 생각보다 이렇게 장기화될 거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처럼 그 니어소싱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다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현지 그 생산되는 그 상품 위주의 현지 판매 같은 어떤 판매 패턴의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물류 비용과 그리고 어떤 이레귤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선사와 장기 계약을 하기 어려운 화주들은 첼로스퀘어 같이 디지털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처럼 좀 변화무쌍한 그 해운 물류 시장에서는 그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예상치 못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지력과 그리고 운영 능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구리가 물속에서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생을 포기하는 그런 비유가 있듯이 지금 감지력과 대응책이 마련이 없으면은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벤더나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 커스터머 그런 고객사 같은 그 파트너과도 지금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윈윈을 해서 뮤추얼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화와 협력을 잘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예외사항 그리고 외생 변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화물이 어디 있는지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첼로스케어라는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를 통해서 그 항공 및 해상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분들께서 클릭 한 번으로 실시간 운임 수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물류 컨설팅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서 실시간적으로 견적, 그 예약, 진행 현황을 한눈에 그냥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희 담당자와 1대1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십니다. 그 또한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 자체 트레이싱 시스템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또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첼로스퀘어와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 해상, 또 데이터 전문가이신 세 분을 모시고 물류 시황 전망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 전문가와 데이터로 보는 시황 트렌드가 마무리됐는데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또 웨비나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IBK 기업은행의 이병옥 과장님을 모시고 수출 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물류 대란으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에 IBK 기업은행이 수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환거래기업을 위한 기업은행의 수출입 지원 제도를 소개하게 된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이병옥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출입 기업을 위해 저희 기업은행이 준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IBK와 삼성 SDS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은 사업 중 첫 번째로 수출기업 응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가중되는 물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기업은행 고객님께서 삼성 SDS의 첼로스퀘어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 시 첼로스퀘어에서는 최대 11.5%의 물류비 할인을 지원하며 저희 기업은행은 80%의 환율 우대와 해외 송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IBK와 첼로스퀘어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 선발하여 커피차를 통한 따뜻함을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여 물류비 할인과 환율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간단합니다. 저희 기업은행과 첼로스퀘어의 고객 요건 모두를 충족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벤트 진행 기간이 10월부터 12월 17일까지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기간도 이벤트 기간과 동일하지만 해당 기간 내 저희 기업은행과 첼로스퀘어의 실적이 있는 고객사에게는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 IBK와 삼성 SDS의 협업 이벤트에 대해서 고객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때문에 아직 협의 단계에 있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2월 즈음에는 해당 혜택을 상시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기업은행의 외환기업 VIP 제도인 IBK 베스트 파트너 제도입니다. 21년에는 3월부터 매년 40여 개사를 선정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정 시에는 화면과 같은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트레이드 클럽 가입 심사 면제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레이드 클럽을 통해서 전 세계 약 2만여 개의 기업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물류비와 환율 할인 이벤트에 더해서 저희 베스트 파트너사에는 약 70분간의 무료 물류 컨설팅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기존의 여러 베스트 파트너사들이 해당 컨설팅을 신청하셨고 수배가 어려운 냉장 컨테이너를 구한다든가 물류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첼로스퀘어의 서비스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셨습니다. 우대 혜택에 더하여 저희 기업은행에서는 소정의 기념품과 저희 은행장님 명의의 상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패는 우리 회사에 비치하셨을 때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IBK 트레이드 클럽입니다. 저희 기업은행에는 저희를 거래해 주시는 감사한 외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현지은행을 거래하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있으시겠죠. 저희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각 은행을 거래하는 수많은 기업들을 서로 매칭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바로 IBK 트레이드 클럽입니다. 이 IBK 트레이드 클럽은 전 세계 52개국 14개 은행을 거래하는 약 2만여 개 기업과 수출입 거래 매칭을 지원하는 금융권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며 대상 국가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중인데요.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가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와 호주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곧 가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트레이드 클럽 가입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저희 트레이드 클럽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은행들로서 스페인의 산탄데르, 일본의 MUFG, 중국의 뱅크 오브 차이나 등 14개 은행을 거래하시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저희 기업은행이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BK 트레이드 클럽의 주요 기능 중에는 매칭이 있습니다. 매칭을 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매칭이 되는 기업들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거래 가능한 기업을 추천해드리는 알고리즘 매칭, 그리고 저희 본부 커뮤니티 매니저가 추천을 도와드리는 CM 매칭, 그리고 고객님께서 직접 우리 회사가 취급하시는 품목의 HS 코드나 상품명, 기업 등의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시는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 셀프 매칭과 내가 만약 수입을 하는 기업이다. 그럼 수익 공고를 내어서 여러 수출 기업들의 제안서를 받아본 다음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바이어 공고 등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클럽의 가입 기준은 저희의 기존 기업이신지 신규 기업이신지에 따라서 나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베스트 파트너 기업이시면 가입 심사가 면제가 됩니다. 가입을 하시는 방법은 영업정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시고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향후 저희가 소정의 자격검증 및 필요 서류, 그리고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몰, 즉 오픈마켓에 입점한 기업의 수출 대금 수취를 지원하는 페이고스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점을 하여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대금을 수취받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외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절차나 시스템이 나름 복잡해지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가 바로 페이고스입니다. 페이고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트레이드 클럽처럼 은행권 유일의 플랫폼이며 각종 수수료 할인, 간편한 자료 제출, 은행에서도 인정이 되는 수출 실적과 외화로 직접 입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차별화가 됩니다.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는 현재 보시는 화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여러 사업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수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 500만 불 이하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 2회이며 매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선정 시 우리 정부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1년 사업은 모두 종료가 되었으니 22년 사업이 고시가 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실제 신청은 코트라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대상은 일부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 1회 신청을 하며 마찬가지로 매년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해당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에 들어가시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IBK 기업은행에서는 선정이 된 기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과 수수료에 대한 우대가 제공이 되며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마켓에서 대금을 받는 페이고스와 거래 기업을 매칭해드리는 트레이드 클럽 가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로 준비한 서비스는 외환 가이드북입니다. 외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다양하고 생소한 외환 관련 상품일 것입니다. 신용장, 무신용장, 유산스, 사이트, DPDA, 해외 현지 법인 등 외환 거래는 매우 다양한 상품을 동반하게 됩니다. 국내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 성사를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1단의 단계가 완료가 되는데요.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외환 거래에 대한 인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상품을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담아보았습니다. 외환 가이드북만으로도 개념 정립이 가능하고 향후 보다 구체적인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환 가이드북은 저희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좌측의 경로로 접근을 하시면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를 현재 거래해 주시는 고객님들과 향후 거래해 주실 고객님 구분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자 인터넷 뱅킹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 가이드북은 외부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모바일용 웹페이지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용 웹페이지는 저희 기업 스마트 뱅킹 어플이 아닌 모바일용 인터넷 웹페이지임에 유의 바랍니다. 이 또한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수출입 상담 서비스입니다. 외환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하실 테고요.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와 같은 대외기관도 이용을 하실 겁니다. 또는 저희 기업은행 거래 고객님이시라면 저희 은행 담당 직원이 있어서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아직 저희와 거래가 없으시거나 은행 담당자가 없으시다면 기업은행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사항을 남겨주신다면 해당 궁금증을 저희 본부 담당자가 직접 해결해드리고 거래 희망하시는 지점 직원분께도 상담 내용을 공유를 하여서 실제 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가 있으시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모바일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기업은행과 외환거래를 처음 시작해 주시는 기업에게 제공이 되는 21년도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과 외환거래를 시작해 주시는 기업 중 매월 21개사를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월 달로 21년도 이벤트는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도 유사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신규 거래 고객님들을 환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업은행이 준비한 외환기업을 위한 수출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진행하는 수출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첼로스퀘어에서 수출 기업을 위해 준비한 물류 상품들과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삼성 SDS 첼로스퀘어에서 직접 상품을 만들고 계시는 김승준 그룹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첼로스퀘어 사업팀 상품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승준 그룹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첼로스퀘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여러 상품 중 12월의 주요 상품에 대한 소개와 중요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첼로스퀘어 4.0은 올해 8월에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첼로스퀘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먼저 간단한 영상으로 첼로스퀘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낸 상품의 배송과 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물류의 모든 여정이 쉽고 편하길 바라는 마음. 당신의 그 마음을 위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첼로스퀘어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운송사는 어떻게 찾지? 물류의 시작부터 고민인 당신. 첼로스퀘어는 소형 화물부터 대형 화물까지 화물의 특성과 물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운송 방법과 운송사를 추천해줍니다. 운송사 견적 조회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운송 예약 완료. 상품은 문제없이 잘 운송되고 있을까? 운송이 시작되면 IoT 기반의 실시간 트래킹을 통해 화물의 위치와 상태 정보를 알려주고 혹시 모를 이슈가 발생해도 운영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당신의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물류비는 올바르게 청구된 걸까? 운송 후 정산에 대한 걱정도 그만. 견적, 계약서와 비교 검증한 투명한 정산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 분석 리포트로 물류비 절감과 물류 개선 방안까지 알려줍니다. 똑똑하게.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된 물류 여정으로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물류가 편리해지고 물류 비용과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탄탄한 물류 역량을 갖춘 첼로스퀘어와 든든한 물류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처럼 당신의 물류가 쉽고 편리하도록 첼로스퀘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첼로스퀘어를 통해 즉시 견적, 간편한 예약, 실시간 추적, 투명한 정산 서비스까지
어렵고 복잡한 수출입 물류를 첼로스퀘어 하나면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첼로스퀘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해상, 항공, 특송 및 다양한 IT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은 12월의 주요 프로모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첼로스퀘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배너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FBA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컨설턴트의 답변은 물론 커피도 드립니다 라는 배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해 진행된 아마존 셀러 컨퍼런스는 예년과 다르게 21년은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이죠.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1년 아마존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입점 준비를 앞둔 분들을 위해서 아마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크로스 보도를 통해 이커머스가 물류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아마존의 각 셀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한 판매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처음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초기 입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 및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첼로스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문의를 하시게 되면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아마존 입점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아마존 입점 후 물건을 FBA에 입고하기 위한 국제 운송 및 도착지 서비스까지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FBA 사전 컨설팅을 통해 물류 배송을 넘어서 아마존 초기 진입 또한 특화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컨설턴트가 첫 번째 FBA 입고까지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서 아마존에 물건을 보낼 것인가 이런 몫은 셀러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첼로스퀘어는 해상, 항공, 특송 모든 국제 운송 솔루션을 준비해서 셀러들의 물건을 아마존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첼로스퀘어는 연간 200여 항차의 전 세계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운송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외 유수의 항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격 경쟁력으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12월에는 상기 주요 구간에 대해서 시장가 대비 경쟁력 있는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천발 주요 아시아 국가 및 인천발 유럽 메인 공항인 프랑크푸르트의 착에 대한 제공 운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발 상해창은 kg당 2,100원, 인천발 하노이 착은 kg당 2,750원, 경유의 경우는 2,450원입니다. 인천발 홍콩 착은 kg당 1,200원, 인천발 프랑크푸르트는 kg당 9,650원입니다.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화물 적용 타입에 따라 운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파트너십 협업을 통해서 요즘 가장 핫한 북미 구간에 대한 추가 제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첼로스퀘어 해상 포워딩 상품은 전 세계 230여 개 SDS 사이트와 협업하여 도착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사, 콘솔사와 전략적 협업을 통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을 확보하였고 실시간 수집되는 AIS 정보 기반으로 통합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외 발생 물동에 대한 즉시 알림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객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해당 영상물이 방송되는 12월 7일 이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복 현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요즘같이 선복이 어려운 시기에 주요 도착지에 대한 선복을 확보함으로써 즉시 견적 및 활용할 수 있는 선복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스퀘어는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능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업데이트된 파일 탭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업무 시에 필수로 동반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급하게 찾는 서류가 안 보이면 진땀을 흘리곤 하는데요. 폴더에 하나하나 정리하거나 메일 히스토리를 찾으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첼로스퀘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커뮤니케이션에서 주고받는 파일들을 속성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로드 시간별로 정렬되어 최신 파일을 찾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 합니다. 이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 포인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요 상품과 또 기능에 대한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첼로 스퀘어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남겨주셨는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첼로 스퀘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바로 견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처음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시 견적을 요청하거나 선적 서비스 예약을 하시려면 정회원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맨 위에 정회원 전환을 알리는 배너가 뜨게 되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번호와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명함을 업로드해 주시면 정회원 전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가입을 하다가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희 사이트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FAQ나 메일 문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회원이신 분들도 고객 지원 메뉴를 통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FAQ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상품별 가이드 탭에서는 상품별로 설명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 매뉴얼 탭에서는 튜토리얼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메뉴들을 다 확인했는데도 궁금증이 남아있으시다면 우측 상단 말풍선 아이콘을 눌러 메일 문의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수수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저희 첼로 스퀘어에 가입하고 견적을 조회해보고 부킹까지 하시는 데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첼로 스퀘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별도 수수료 없이 고객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 스퀘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견적부터 정산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전체 물류 흐름을 확인하고 이력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가 수출 기업을 위한 웨비나이긴 하지만 첼로 스퀘어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첼로 스퀘어를 이용해서 수입도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한국발 수출만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별도 문의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션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첼로 스퀘어를 활용하고 있는 스피드렉에서 생생 후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조립식 철제 가구 제조 브랜드 스피드렉의 해외 영업팀 양인호입니다. 1979년 창업한 스피드렉은 산업용 볼트 방식의 조립식 앵글 선반을 전문 생산하던 회사로 최근에는 볼트와 너트가 필요 없는 가정용, 산업용 철제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무볼트 조립 방식의 앵글 선반인 스피드렉과 공간 활용성 및 디자인을 보완해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은 모듈형 가구 홈던트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각 나라의 대형 리테일러에 의존하여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로의 확대와 변화를 위해 아마존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는 준비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가량이 소요된 2021년 5월부터 시작할 수 있었고요. 꽤나 오랜 준비 끝에 런칭했는데 다행히 런칭 약 2주 만에 해당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제품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리뷰를 모으기 쉽지 않은 시스템인데 현재 저희 제품은 좋은 리뷰가 많이 모여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마존 초이스 배지도 획득했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초기에는 아무래도 아마존 FBA 창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기 셀러이다 보니 소량 입고만 가능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면적이 아주 넓기 때문에 저희 제품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경우 여러 개의 FBA 창고에 분산 입고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 역시 판매 직전에 알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현지 물류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죠. 이후에는 미국 전역에 FBA 창고로 제품을 발송하며 생기는 제품 픽업 지연과 스캐닝 후 FBA 입고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이 고민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물류 대란 속에서 선박 확보가 힘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비용에서 물류비의 비중이 높은데요. 해상 운송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첼로스퀘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삼성 SDS와 함께 RPA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삼성 SDS의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첼로스퀘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플랫폼 안에서 빠르게 견적을 볼 수 있고 부킹, 실시간 트래킹, 커뮤니케이션 등이 모두 가능하니 물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더군요. 또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추후 일본이나 유럽 등으로 온라인 시장을 확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개의 선착권에 대한 견적부터 스케줄이나 실시간 화물 위치 등 모든 진행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거 문서나 정보도 언제든지 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이나 운송 중 이슈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실시간 현황을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저희는 현재 첼로스퀘어의 해상 운송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경쟁력 있는 운임 덕분에 물류비를 효율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첼로스퀘어의 미국 현지 창고를 활용한 프레핑 서비스 등도 이용 검토 중입니다. 미국 외에 타 국가에 진출할 때 여러 현지 업체에 연락해 히스토리나 관련 내용들을 설명할 필요 없이 동일한 첼로스퀘어 담당자와 협의가 가능해서 수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재고를 적기에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글로벌 물류 역량을 가진 파트너를 잘 선정해야 하죠. 첼로스퀘어는 아마존 FBA 서비스 전용 물류 상품은 물론 아마존 전문가와 물류 전문가 그리고 현지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아마존 셀러를 위한 파트너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첼로스퀘어와 함께 복잡한 물류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해 보세요. 네, 스피드랙의 후기 영상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성 SDS의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첼로스퀘어와 함께 또 수출 기업을 위한 항공, 해상 물류 시황과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해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첼로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